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아버지 집이었던 제 신혼집을 저희가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래전에 사두고 임대를 내주었던 집이라서 연식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새로 하지는 않고 도배만 새로 하고 입주했어요. 시부모님은 3시간 거리의 지방에서 살고 계셨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손주 신이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시부모님 올라오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100일이 되자 축하해주러 오셨다가 그 뒤부터 계속해서 주말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해드렸어요. 첫 손자인데 제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매일 눈에 어른거려서 보고 싶어서 죽겠다는데 오죽 손자 얼굴이 보고 싶으시면 매주마다 손자를 보러 오실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늘 반갑게 맞이해드렸죠. 제 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을 권리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한 주 걸러 오실 만도 하신데 아예 매주마다 출근 도장을 찍듯이 그 먼 곳에서 두 분이 당연하게 오시는 거예요. 저러시다 말겠지 싶었는데 계속해서 오시니까 저도 참 힘들었어요. 아들 하나 육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에 찾아오시는 시부모님 때문에 시장에 가서 장도 봐야 했으니까요. 요리도 잘 못하는 제게는 시부모님이 주말 동안 드실 음식들을 어떻게 차릴까 하며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다못해 시부모님이 드실 과일이라도 냉장고에 넣어둬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손자를 보고 싶다며 오시는 시부모님께 대놓고 오시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시어머니는 부정맥인가 뭔가 있다며 심장 쪽이 좋지 않다는 진단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잠깐 동안이나 봐주시면 힘들다며 내려놓으시곤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그저 손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제게 늘 그러셨어요. 우리가 왔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뭐 남이냐? 서로 편해야지. 그래서 미처 장을 보지 못한 적이 있는데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냉장고가 텅 비었네. 어째 김치밖에 없냐? 제가 장을 볼 시간이 있어야죠. 항상 민수 아빠가 퇴근하면서 장을 봐오곤 했는데 요새 연장 근무가 많아서요. 그래서 장을 못 봤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사는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으면 쓰겠냐? 남자들이 뭘 알겠어. 힘들어도 장은 살림하는 여자가 봐야지. 안 그러냐? 민수만 누가 봐줄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저번 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오셔서 장 받은 거 다 해먹고 그 뒤로 못 봤어요. 그랬어? 그럼 나랑 마트도 구경이나 할 겸 장 보러 가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민수가 좀 컸다고 제가 없으면 아버님은 힘들게 할 거예요. 제가 민수랑 있을 때니까 아버님과 함께 바람도 쐴 겸 해서 장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화들짝 놀라시며 그러셨어요. 뭔 소리냐? 차도 없이 길눈도 어두운데 어떻게 다녀? 내가 뭘 살지도 모르고 말이다. 내가 또 한 번 말하지만 장은 살림을 하는 여자가 보는 거야. 어여 나랑 장 보러 가자. 기어이 저를 닥달을 해서 끌고 나오셨어요. 장을 보러 가면 시어머니가 한 번도 결제를 해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이것저것 많이도 카트에 담으셨습니다. 아들 해먹인다면서요. 아주 매주마다 오셔서 큰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것을 엄청 즐기시는 듯 했어요. 저는 가계부를 적을 때마다 한숨만 나왔어요. 치사하게 시부모님이 드실 것들을 아끼느라 시어머니가 카트에 담아내는 식재료를 덜어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100일 때 100일 금반지를 해오신 것 말고는 늘 빈손으로 오셨어요. 당연히 시부모님께 뭘 바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김장김치도 딱 한 폭만 담아 오셨습니다. 김장을 딱 3폭만 하신 것 중에 한 폭을 가져오신 거라며 저에게 여러 번 강조를 하시길래 질려버렸네요. 친정엄마는 저를 위해 김장배추 큰 통으로 한 통과 동치미 한 통과 무김치 한 통을 보내주셔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잘 드시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주방에는 며느리 살림이라며 얼씬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자고 하면 그러셨어요. 그냥 있는 반찬에 먹자. 김치가 있는데
거기다 밥 한 술 뜨면 되지 뭘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음식은 아직 잘 못해서 대접해드릴 정도가 못 되어서요. 민수 아빠랑 함께 맛있는 데서 드시고 오세요. 아, 그래? 네가 힘들다면야 그러지 뭐. 민수 아빠랑 저녁 먹고 올 테니까 너는 민수랑 좀 쉬어라. 알았냐? 쉬긴 뭘 쉬어요. 민수가 잠이 들면 시부모님이 주무실 방정이다 뭐다 해서 뼈골 빠지겠구만. 늘 이런 식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남편과 함께 맛집 식당에서 해결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식사가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새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나름 최선을 다해보려 했지만 저도 지치더라고요. 밖에서 하는 식사비만도 웬만해야 말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에 월급도 반토막인데 남편 월급도 뻔하고 아들에게 드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값이 더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속도 좁게 시부모에게 눈치를 준다고 할까 봐서 남편에게도 쉽사리 속마음을 터놓지 못했어요. 손자를 보러 오신다는 시부모님은 정작 제 아들을 양껏 돌봐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주구장창 거실에서 TV를 보시거나 남편이랑 함께 나간 김에 이곳저곳을 구경이나 산책을 하다가 오시곤 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남편과 데이트를 즐기려고 아들을 시부모님께 맡기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분마다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민수 엄마야. 우리 민수가 깨서 엄마를 찾는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또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해서 그러셨어요. 내가 응하했다고 엉덩이를 씻어줬더니 자기 엄마 손길이 아니라 그런가 울고 난리다. 저도 찬성이 애기 엄마라 그런지 남편과 단 1시간도 여유 있는 데이트가 편하질 않았어요. 후딱후딱 제 화장품이나 제가 쓸 물건 얼른 사고 들어오기가 바빴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시어머니의 주문이 이어졌었죠. 붕어빵 좀 사올래? 갑자기 붕어빵이 먹고 싶다. 네 아버지는 호떡이 먹고 싶단다. 시부모님의 끼니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저로서는 배달 음식도 자주 주문해서 드시게 하곤 했는데 시부모님은 참 행복해 했습니다. 좋아하시니까 한정없이 차려드리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며느린 제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국가유공자인 시부모님이 두 분이서 뻣뻣하게 국내 여행을 다니시면 뱃삭도 할인이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이니까 제 생각엔 어디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저희 집으로 놀러 오시는 것이 힐링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낙이 있겠냐. 이제 심장도 안 좋다고 하니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게야. 내 생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떡 두꺼비 같은 내 손자를 보면서 세상 걱정도 없이 사는 것 말이다. 그러니까 이번 설날에는 여기서 지내면 어떠냐? 너희들이 애를 들쳐업고 왔다 갔다 고생을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냐? 이번 설날에는 향숙이랑 내가 함께 올라오마. 알았지? 네? 여기서요? 그래. 차례상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차리면 되는 거고 너는 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뭐시라고? 늘 하던 대로 하라고? 누구 거덜낼 일이 있나? 이렇게 눈치도 없으실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입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싫어요. 저도 육아에 지쳤고 민수 아빠도 일에도 지쳐있는데 설날 연휴는 좀 쉬어야죠. 어머님도 아버님도 설날 연휴에는 저희한테 오지 마시고 푹 쉬세요. 뭔 소리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명절에 식구들이 안 모이면 언제 모인다냐? 너는 육아휴직까지 하고 애 하나만 보는데 뭐가 힘든다고 그래? 나 때는 말이다. 민수 아빠를 들쳐업고 향수기까지 돌보면서 가게 일을 봤다. 다 그렇게 자식을 키웠어. 일도 그만두고 아이 하나만 보는데 뭐가 힘들다고 쉰다고 그래? 어머니, 이제 매주마다 안 오셨으면 해요. 저희도 주말에는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여간 요새 것들은 할 말은 다 한다니까. 내가 내 손자를 보러 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별꼴을 다 보겠네. 그래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런 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주중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부터는 오시지 마세요. 뭐시여? 왜 그러냐? 그게요, 보일러가 노후돼서 터졌어요. 보일러 교체 공사도 할 겸 해서 이것저것 손을 본다고 장인어른이 그러시네요. 저희 당분간 처갓집에서 지내니까요. 그래? 그럼 설날에는? 아마도 설날에도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못 내려가니까 그리 하세요. 그럼 너라도 내려와라. 아니요, 장인어른이 설날에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가자고 하시네요. 뭐시여? 엄마랑 아버지는 그동안 맨날 저희들 보고 사셨잖아요. 이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효도 좀 해야죠. 그런 후 명절이 지나서 그새 또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보일러 교체 공사는 다 끝났냐? 네, 다 끝나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사했어요. 뭐야? 말도 없이 어디로 했냐? 민수를 친정아버지가 돌봐주신다고 해서요. 친정집 2층으로 이사 왔어요. 뭐시여? 그 좋은 집을 놔두고 가버렸냐? 네. 그러자 시무룩하게 신경질 내시며 그러시대요. 내가 너희 집에 민수를 보는 낙으로 살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가버렸냐?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민수를 못 돌보시잖아요. 그래도 주말에 민수를 보러 가면 안 되냐?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주말에 오시지 마세요. 여기도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니까요. 너? 맨날 보일러 공사를 한다고 그래? 참 속을딱지 없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사돈댁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 관계인데 손자를 보겠다는 핑계로 또 찾아오겠다니. 그러니 남편이 나서서 또 뻔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그 후로 저는 친정살이를 당분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눈치도 없이 찾아올까봐 미리 알아서 연막을 쳐주고 있네요. 그 뒤로는 신부님이 무작정 찾아오시는 일이 없어서 한층 더 주말이 더 여유로워졌지만 남편은 어째서 처가살이라 그런지 저처럼 편하지만은 않은가 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